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평생 모은 전 재산 10억 원을 품에 안은 채 기쁜 마음으로 딸 사위와 함께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누릴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효도 여행이라 불린 여정이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이자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시드니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딸의 전화기는 꺼졌고 딸 내외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을 때 그녀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있던 평생의 피땀인 노후, 자금마저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요. 말도 통하지 않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장 믿었던 피부티에게 악의적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구해냈을까요? 이 끔찍한 유기 사건 뒤에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는 이 어머니가 역경을 딛고 어떻게 가장 통쾌하고 충격적인 복수극을 완성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입니다. 제 나이가 되면 인생은 마치 잘 우려낸 따뜻한 둥글레차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쓴맛은 다 빠지고 은은하고 구수한 뒷맛만 남는 그런 차 말입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딸 지은이의 효심과 손자의 웃음소리 속에서 천천히 그 단맛을 음미하는 나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 찻주전자는 끓지도 않았더군요. 제가 마신 것은 오장육부를 얼어붙게 만드는 얼음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호주행에서 시작됩니다. 딸 지은이와 사위 민호는 몇 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 호주 시드니로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그곳의 파란 하늘과 여유로운 생활을 제게 묘사하곤 했습니다. 여마, 지은이는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기 너무 외롭잖아. 서울 마포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 팔고 돈 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정원 딸린 큰 주택 사서 다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제대로 효도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저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지만 정작 제게는 이 외동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키워낸 딸이 이제 철이 들어 어미를 챙기니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딸의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추억이 깃든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손에 쥔 돈은 10억 원. 이 돈은 제 남은 인생의 전부이자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던 날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 골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딸과 사위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사위 민호는 제 짐을 앞장서서 밀었고 지은이는 제 팔짱을 끼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할 때 지은이가 제가 맨 작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가방에는 제 모든 중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호주 세관 검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엄마 가지고 있는 통장,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같은 거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수화물 가방에 넣어서 붙일게요. 나중에 나가서 같이 신고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제 전 재산이 걸린 물건들을 다 넘긴다는 게 왠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고 엄마, 지은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친딸을 못 믿는 거야.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제가 보관하는 게 낫죠. 그 진실해 보이는 웃는 얼굴을 보며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나를 해코지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의 재산이 담긴 가방을 딸의 캐리어에 넣어주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며 마당에 장미를 심고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수속은 순조로웠습니다. 지은이는 제 팔짱을 끼고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저기 카페 가서 잠깐 앉아 계세요. 뭐 좀 마시고 있어요? 지은이는 입국장 구석에 있는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고 잔돈 바꿔서 택시도 부르고 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있던 비상금으로 가져온 호주 달러 몇 장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와라. 저는 의심 하나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처음 와본 외국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음악이 몇 번이나 바뀌고 손님들이 수차례 바뀌어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금빛으로 변해갈 무렵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보려 일어섰지만 영어로 된 표지판들은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둔한 칼날처럼 제 심장을 천천히 썰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핸드폰, 여권, 돈. 모든 것이 딸에게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빈털터리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버려진 갓난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물 한 잔만 시켜놓고 몇 시간째 앉아있는 동양인 할머니를 저 멀리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하나뿐인 딸이 나를 이곳에 버렸다. 시드니의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제 온몸의 피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저는 젊은 시절 교단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던 것처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나는 돈이 없고 연락수단도 없다. 둘째, 신분증도 없다. 셋째, 내 영어 실력은 헬로, 땡큐가 전부다. 결론은 하나, 최대한 빨리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한국말이 통하는 동포여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입국장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제 귀는 레이더처럼 주변의 소리를 탐색했습니다. 익숙한 모국어를 찾아서요. 드디어 면세점 근처에서 젊은 커플이 한국어로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의 달려들다시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들 잠시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요. 젊은 커플은 헝클어진 머리에 눈빛이 흔들리는 저를 보고 경계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어 피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머릿속에서 가장 동정심을 유발하면서도 믿을 만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딸이랑 여행을 왔는데 방금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여권, 돈, 핸드폰 다 잃어버리고 딸이랑도 길이 엇갈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강도 이야기는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진실함을 증명할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학생나 사기꾼 아니에요. 이 팔찌가 지금 나에게 남은 유일한 귀중품인데 이걸 담보로 맡길 테니 호주 돈 200달러만 빌려줄 수 있어요.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래요. 딸 찾으면 꼭 갚을게요. 제 간절한 눈빛 때문이었는지 그 여학생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팔찌는 그냥 차세요. 학생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타지에서 누구나 곤란한 일 겪을 수 있죠. 이거 일단 쓰세요. 저는 연락처를 받아 적으며 이건 구걸이 아니라 빚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에게 부탁해 주시더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휴지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그 휴지를 내밀었을 때 저는 인생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저는 소매치기 당해 가족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전직 교사라는 신분과 차분한 태도 덕분에 직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해 주었고 다음 날 임시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씨 좋은 영사관 직원이 현지 한인회에 연락해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인 회장인 박 회장님은 70대 중반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김 선생님 걱정 말고 여기 계세요. 타지 나오면 한국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죠. 한인회관에 낡지만 깨끗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 불효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김영자 정신 차려. 넌 절대 쓰러지지 않아. 저는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현지 교민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시드니의 물가와 법사회 규칙을 익혔습니다. 무료 영어 회화 반에도 등록해 학생 때처럼 단어를 외웠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번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또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한인회 박 회장님은 호주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법률 센터가 많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인회 전화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영자야, 호주는 어때? 딸이랑 사위가 잘해주니? 수화기 너머로 순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 큰일 났다. 저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전해 몹쓸 것들, 내가 당장 가서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놓을게. 순자야,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네 도움이 필요해.
당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줘. 그리고 내가 출국하기 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너한테 내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포괄 위임장 써준 거 기억나지?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법무사였던 이웃의 조언으로 만들어준 그 서류가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네가 호주로 떠나던 날 오후에 집한 돈 10억 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홍콩 계좌로 빠져나갔대. 지금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예상은 했지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덫을 파놓았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폭탄이 터진 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인회를 통해 은퇴한 회계사 이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듣고 의협심에 불타 무료로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런 거액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금 세탁 아니면 투자 이민이죠. 그는 전문적인 식견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돈을 급하게 빼돌리고 어머니를 버린 걸 보면 호주에서 사업 투자 비자, 즉 188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 만료가 다가오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 쓰는 마지막 수단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위 민호가 한국 경제가 어렵다며 호주 시드니의 체스우드 채츠우드라는 곳에서 식당을 하는 사촌형이 돈을 잘 번다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체스우드여 거긴 시드니 최대 한인 거주지 중 하나인데 그럼 찾기 쉽겠네요. 이 선생님과 저는 탐정처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기업 등록 정보를 뒤져 체스우드 지역에서 최근 지분이 변경된 식당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인회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발로 뛰며 체스우드 상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한 홍콩식 딤섬 가게에서 사위의 사촌형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하는 교포를 통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촌형이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를 도와 근처에 잘 안 되는 카페를 인수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짜인 거미줄이 제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시드니에서의 첫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데이비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지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이민성과 국세청 ATO에 보내는 익명 제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은이라는 여성이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있는 자금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걱정 많은 어머니인 척 가장하여 딸과 사위의 이름 자금의 출처가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는 점을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이 편지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심사관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표시를 띄우기엔 충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낸 셈이죠. 두 번째로 저는 그들이 인수하려는 카페의 원래 주인인 초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 70대 교포분이셨습니다. 저는 한인회에서 빌린 돈으로 산 고급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나 협박 대신 저는 친구에게 하듯 제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초의 사장님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있나. 내가 그런 놈들에게 가게를 넘길 뻔했다니. 사장님,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특약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매수인은 모든 거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조성되었음을 보증하며 자금 문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자산, 동결, 민사 배상 등을 진다. 초의 사장님은 그냥 원래대로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다만 반드시 사장님 측 변호사가 작성한 이 계약서로만 서명하겠다고 고집해 주십시오. 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걱정 마이소. 이 억울함은 내가 꼭 풀어드리지요.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물고기들이 제 발로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딸과 사위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몇 번 튕기며 내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 아니면 안 한다고 하자 그들은 의심 없이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선생님이 카페 맞은편 길가에서 그들이 웃으며 서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10억 원이 변호사 신탁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인회 방 창가에서 시드니의 파란 하늘을 보며 차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물을 당길 차례였습니다. 저는 즉시 호주 연방경찰과 이민성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자금은 범죄 수익 횡령이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딸을 믿고 왔으나 자산을 뺏기고 유기당했다. 현재 그들의 투자 행위와 자금 흐름이 일치한다. 전면 조사를 요구한다. 동시에 한국에 있는 순자에게 민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10억 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 날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호주 이민성과 국세청 합동조사반이 그들의 고급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의 비자 신청 자금이 한국에서의 횡령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를 시작합니다. 출국 금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초의 사장님의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자금 출처의 불법성이 의심되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며 신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동결합니다. 2번의 강펀치에 그들의 호주 드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주권을 코앞에 둔 성공한 사업가 예비 부부에서 하루아침에 횡령 및 비자 사기 혐의자 불법 체류 위기에 놓인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딸 지은이는 미친 듯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한인회에 전화를 걸어 장모님이 치매가 있다 헛소리하는 거니 믿지 말라고 했지만 통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영사관 회의실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에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변호사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밀어주었습니다. 앉아라. 이건 모녀상봉이 아니라 거래다. 저는 4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동결된 자금 전액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즉시 나에게 반환할 것. 지난 한 달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 시드니 교민신문인 애 3일 연속 사과문을 게재할 것.
이 조건을 이행하면 호주에서의 고소는 취하하겠지만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엄마, 우리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2억 원이 어디 있어?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돈 그건 너희 사정이지. 치에스우드에서 식당 한다는 그 사촌형이 도와주지 않겠니? 공범이나 다름없는데 제 말에 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결국 사위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변명을 늘어놓는 딸의 말을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투자금으로 썼니? 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기 싫었던 거야. 결국 그들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촌형에게 돈을 빌려 배상금까지 마련해 제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비자 사기와 허위 서류 제출로 호주에서 영구 추방되었고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죠. 저는 제 돈을 모두 되찾았지만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저에게 차비를 빌려준 유학생 한인회의 박 회장님, 이 회계사님, 그리고 최 사장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핏줄은 배신해도 사람의 선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배상받은 2억 원을 출연해 시드니 한인회에 제 이름을 딴 영자 긴급 구호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타국에서 버림받거나 공영에 처한 동포들에게 긴급 자금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금입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서울에는 1년 전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지 않고 고즈넉한 경주에 마당 있는 작은 한옥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장미와 능소화를 심고 길고양이 2마리를 거두어 키우며 서예를 하고 책을 읽습니다. 딸과 사위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죠. 가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실 때면 생각합니다. 시드니 공항에서 공포에 떨던 저를요. 울기보다 싸우기를 선택했던 68세의 김영자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잃었지만 제 존엄과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은 68세에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외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착함 유지 및 안전한 곳, 이동공항, 쇼핑몰 등 CCTV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세요. 영사관 및 한인회 연락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현지 한인회는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조치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의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 정지 신청을 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탐욕, 그리고 낯선 이들이 보여준 따뜻한 연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남겼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